네, 안녕하세요. 2019 한국기본소득포럼 우리 사회 현실과 기본소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의 김주원이고요. 이번 포럼은 지난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에 이어서 최근의 기본소득 연구를 총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분야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획했습니다. 네, 오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포럼은 16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들을 대신해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강남은 대표님께 먼저 한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아침이라 아직 많이 못 오셨는데 기본소득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총괄하는 그런 포럼을 1년에 한 번 정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벌어지는 행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제 가장 학술적인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쭉 모아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공동 주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멀리서 또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이른 아침부터 또 아직 일찍 오셔서 축사부터 듣기 위해서 와주신 청중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에 관해서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특별하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약간만 더 시간을 끄는 의미에서 앤드류 양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어저께 미국 민주당 TV 토론회까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양의 지금까지 명 발언이랄까 이런 거 몇 가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 근본 이유는 경합주들에서 400만 개의 일자리가 오토메이션으로 잃어버린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위기 대처 이미 10년 늦었다. 지금 뉴올리언즈하고 휴스턴에 있는 저지대 사는 사람들 고지대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우리 땅값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매기고 이렇게 탄소 배당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어저께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교육은 대책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저께 토론회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양한테는 아무 질문도 안 주어졌는데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러시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첫 번째 통화에서 뭐라고 말하겠냐, 이렇게 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하겠다. I'm sorry, I beat your guy. 그래서 너희 편 아이를 이겨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위기를 넘겼고요. 그러면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랬을 때 0세부터 4세까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제 두뇌의 표면적이 40%나 줄어든다는 뇌과학 연구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0씩 기본소득을 주면 $2,000를 받아서 부모들이 아이하고 대화하고 키우는 시간을 더 갖게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짧은 시간밖에 없지만 기본소득을 잘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자리들을 다 오늘 내일 학술대회를 통해서 또 연구 성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이틀간 저희 다양한 주제로 총 8개의 세션이 열리는데요. 본격적인 세션 발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박노한 조직위원께서 전체 포럼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기본소득 연구 성과를 총괄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구 성과를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가 공동 주체로 이제 이번 학술연합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주제가 이틀 동안 상당히 방대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기본소득 운동이 더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주제가 상당히 현 시대적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훨씬 더 시사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 세션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만 공유자원, 그리고 토지보유제, 조세개혁 등이 주로 얘기되고 있죠. 그리고 제2 세션은 이거를 안 갖고 계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2 세션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를 특징 짓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중적인데, 한 경우는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처럼,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런 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무상 노동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빼앗는, 독점하는 그런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그 플랫폼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할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공유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대결이 현 시대의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의 주요 대립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지구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올라가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적 상황을 감안해서 3세션이 마련되었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시작했고, 작년에는 이제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자체 정부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했다는 데서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달리 지자체에서의 기본소득이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자체 기본소득과 앞으로의 전국적인 차원의 기본소득과 연계점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 연합 심포지움의 특징이기도 한데, 신진 연구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진 활동가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가 별도로 또 있는데, 이 세션에서 다섯 번째 세션에서 신진 연구자 기획 세션으로 발표들이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본소득과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획되었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이제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도 가족 문제나 또는 여성 문제나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소득 연합 심포지움에서 좀 더 기본소득 운동과 연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활동가 중심의 세션이 되겠습니다. 실세션은 내년 총선가 기본소득입니다.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 거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조금 얘기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미약했죠. 그리고 부분적이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낸 정당이나 정치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전국적 차원의 기본소득, 그리고 부분적으로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이 모든 것이 주요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세션은 기본소득이 이제 그 영자들 중심으로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운동으로 강범하게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정치운동 단체들이 함께 기본소득의 운동에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고된 공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힘도 붙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젖히고 그리고 더 우리의 연구가 현실에 실현될 수 있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계셔 주신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연합지성으로 기본소득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고 꿈을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술 연구부터 활동가 라운드 테이블과 또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마음에 드실 만큼 다양한 주제로 열심히 조직위원들이 논의해서 채워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포럼에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제가 따로 축사할 형편은 아닌데 원래 제 생각은 이제 뭐 강남훈 선생, 광노한 선생, 뭐 안효상 선생, 금민 선생, 뭐 강상선 이렇게 노장분들 오랜 친구들이니까 인사하러 사실은 이렇게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근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기본소득당이 청년이 7,000명이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전 너무 희망이 느껴지네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안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7,000명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 뭐 저는 그건 우리 사회의 또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올라온 김에 저도 행정영역에서 사실은 좀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도입을 저희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공교육에 있으면. 근데 학교를 나가는 순간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 행정 영역에 있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뭐 연구할 형편은 아니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기본소득 패러다임을 어떻게 미래의 대안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갈까, 종합적인 대안 패러다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제가 그러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추가형, 틈새 보충형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대체형, 종합형 전 기본소득이라 제가 한번 오면서 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기존의 복지체계 내에 이렇게 일부 추가하고 틈새 보충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대안, 기존의 전통적 복지체계를 대체하는, 전통적 복지체계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미래 복지 시스템의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좀 위치시킬 수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행정영역에서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안에 있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평등주의적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고
선거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 선거만 치를 때마다 우리가 현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바, 그건 이제 보수적 비판입니다만은 현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대중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대중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는, 경제적 혜택을 주는 아이템이 뭘까 하는 그런 선거공학적 관심에서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하는 건 경기나 서울의 청년 기본수당 같은 이제 개념이 있지만, 심지어는 뭐 어르신 목욕 수당도 있고요. 여기 서울에서도 이런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경계구에 가면 여기서는 출산 장려금을 첫 아이 낳으면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줍니다. 옆에 구청에서는 말하자면 20만 원을 줘요. 그러면은 동일한 아파트 A동은 100만 원을 받고 B동은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공로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아니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당선에 유력한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인 건 아닙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아파트에서 이쪽은 120만 원 받고 여기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같은 정당인데.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법치체계 발전 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적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안적 종합적 시스템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퇴적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촛불혁명을 한 위대한 역동적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모방형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솔직히 그 핀란드에 갔을 때 여기 실업수당 한 2,000명 정도 한 70만 원 주는 그 기본소득 담당 부서 책임자를 제가 실제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우리가 통상 많이 하는 것처럼 파셜 부분적 기본소득이냐 풀 전면적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 기본소득 중에서도 실업 대체비가 한 2,000명 정도 하면 결국은 중단을 한 상태인데, 저는 핀란드를 뛰어넘는, 캐나다를 뛰어넘는 한국에서 단순히 틈새 보충형으로 기본소득을 위치 지우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의 미래 복지 시스템의 프레임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제가 그러냐면, 제 영역을 놓고 보면요, 저소득층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제가 행정 내부에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직접 가는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게 있고요. 또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데서 만들어지는 또 복지가 쭉 있습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문체부에서 또 내려가는 게 있어요. 체육이나 문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있거든요. 여가부에서 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내려오는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아직 과잉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입니다. 방과후 학교 무료 쿠폰을 줘요. 그러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학력 지원, 교육복지 있는데 학생은 하나잖아요. 학생은 하나인데 아이 구화에 어떤 의미에서, 근데 또 아이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학교 있기도 싫은데. 이게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본소득형 복지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 칼럼도 제가 썼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소셜 파더하고 소셜 머더를 정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생물학적 엄마하고 아빠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결정을 하게 하고 이걸 통으로 몰아주면 어떠냐. 저는 그게 기본소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틈새 보충형, 대체형, 추가형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꿈을 더 원대하게 갖자. 세계를 끌고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실제 우리는 대중적 역동성이 있고 선거민주주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높은 평균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뭐 그런 소망을 제가 강남 선생님 만나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이크 잡아서 이렇게 공유하고 내려갑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주셨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기본소득,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를 더 강하게 열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커피 들고 계시죠? 제가 요새 커피 내리는 게 약간 배워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침마다 내리는데요. 진짜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커피포트에 물을 딱 올려가지고 끓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김이 나다가 칙 소리가 나다가 물방울이 하나 딱 올라오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확 끓어오르거든요. 제가 조희영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2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물이 끓으려고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한국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오신 일이 정말 제가 커피포트 앞에서 기다리는 아무 조짐도 없는데 김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나길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셨던 것 같고 저희가 같이 힘을 합치면은 금방 물방울 하나 나오고 나서는 금방 끓어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 제가 2년 동안 느꼈습니다. 작년에 랩 2050을 처음 만들어서 뭔지 모르고 그냥 기본소득 연구라는 걸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좀 김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 제안을 했는데 그때 반응을 보니까 김이 더 나는 것 같았고요. 최근에 국민기본소득제라는 재원 모델 연구 발표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다 같이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이제 시민들 앞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만나고 이 정책과 정치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 기본소득 활동하시는 분들이 노동계면 노동계, 문화예술계면 문화예술계 만나서 얘기하면서 정말로 조희영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 중심의 어떤 사회가 오면은 그게 내 삶에 어떤 맥락에 닿아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좀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한다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꺼이 발걸음 해주시고 또 이번 포럼의 의미를 밝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